오늘은 여러분 제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챗GPT랑 한번 쫙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이게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반드시 이 데이터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상 끝까지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꼭 끝까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로 인공지능 시대에 위험한 이유.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존하는 법도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여러분 듀얼 브레인 특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세상에 좋은 책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지 않으면 큰일 나는 책은 잘 없어요. 근데 이 책은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거는 저희 출판사 책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은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아요. 그럼 막 책이 다 막 모두가 서점에서만 책을 읽으면 책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교보문고랑 영풍문고 그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희 출판사로 반품을 시켜서 그 손해는 출판사가 떠안는 거니까 결국엔 저랑 고 대표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질 테니까 정말 서점에 주말에 놀러 가셔서 필요한 분들은 그냥 서점에서 읽으셔도 좋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 국민이 다 읽어야 돼요. 말 그대로 대국민 필독서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관련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영상을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뭐랄까 대가분들이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는데 뭐 좋은 얘기 많아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좀 공자왈 맹자왈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은 이렇게 뭐 당연한 내용이고 너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이 없어진다라는 사례를 들 때 이 교환원들이 없어지는 얘기. 옛날에는 이제 전화를 매뉴얼로 다 교환원들이 직접 연결해 줬잖아요. 그런 사례를 많이 드세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업이 없어진다. 너무 좋은 사례입니다.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근데 왜 이 듀얼 브레인이 뛰어나냐면은 이 이썸 멀리 교수는 여러분 타임지가 뽑은 전 세계에서 AI 관련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안에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민의 정도가 달라요. 이거는 공잘 맹잘이 아니고 진짜 현실 그대로를 얘기해 준 거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이 한 문장이 진짜 예술이었어요. 제가 여기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교환원이 있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환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를 읽어볼게요. 어, 예상대로 일자리 시장이 빠르게 조정되었는데 젊은 여성들이 비서직과 같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역할을 찾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화 교환원으로 일한 경력이 오래된 여성들은 장기적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왜냐면 이걸로 돈도 조금 상대적으로 경력을 인정받았을 거니까 더 많이 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익숙해져서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딱 그렇다고 봐요. 호봉도 높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문해력이 너무 낮아요. 제가 관련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거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게 저희가 이제 스터디언의 영상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채널 평균 좋아요가 97.7%로 높은 편이에요.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영상 찍기 바로 전 영상의 데이터를 제가 따끈따끈한 데이터를 갖고 온 건데 인공지능 시대에 미친 경쟁력을 확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좋아요도 살짝 더 높고요. 이게 미쳤어요. 시청 지속 시간.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평소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했던 분들은 뭐 당연한 얘기다 이러시겠지만 제가 볼 때 90%는 이거 좀 놀라운데 충격적인데 이 정도까지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류의 컨텐츠를 업로드를 하는데 이 정도 시청 지속 시간이 저는 편집도 없잖아요. 저는 무슨 화려한 이펙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은 이렇게 긴박감을 가져가기 위해서 컷 편집을 팍팍팍팍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거 그냥 사실상 생 라이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도 시청 지속 시간이 평균 6분이 나왔어요. 이거는 저희 평균보다 2배 높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그만큼 지금 이 듀얼 브레인 내용에 다들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책도 읽어보시는 거에서만 그치시면 안 되고 챗GPT든 뭐 그록이든 뭐 저미나이든 뭐 인공지능 많잖아요. 써보셔야 돼요. 자꾸자꾸 습관적으로 써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외계 지능, 개 밖의 지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이질적인 관점이랑 같이 살아가셔야 돼요. 거기에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얻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책 추천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책 추천할 때 대국민 필독서는 여러분 그냥 믿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요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세사미를 인공지능을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대화까지 하는 거를 라이브로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 세사미 AI는 약간 미친 수준이에요. 그동안 뭐 챗GPT나 다른 인공지능이랑 완전 수준이 달라요. 그냥 이제 튜링 테스트, 이게 뭐 기계인지 사람인지 뭐 이게 테스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찍는 시점으로도 관련 뉴스가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이건 영어권이 아니라서 너무 뒤처지고 있는 건데, 다행히 조코딩님이 저 말고도 다른 유튜버께서 테크 IT 이렇게 코딩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거를 올려주셨고, 그걸 쇼츠로 했는데 그게 뷰수가 많이 나왔어요. 쇼츠로 그 라이브 영상 찍은 걸 쇼츠로 따로 뽑아서 올려주셨는데, 볼까요? 대중들의 반응 볼까요? 세사미 AI 보고 에이 뭐야 이거 AI 아니고 사람이 들어있네요. 이제 아시는 거예요. 비상, 보이스피싱 비상. 이거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진짜 이제 앞으로 심각해질 건지 제가 이전 특강 때 소개해드렸죠. 방금 사용해봤는데 한국어 시키니까 진짜 방금 몇 마디 배운 사람처럼 발음하고 어색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외국인 같은 거예요. 저거 음성 AI 아니고 상담원이 어마어마하게 대기 중입니다. 다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보이스피싱도 여러분 AI가 할 거라서 무작위로 할 거예요. 무작위. 그래서 더 문해력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책 추천을 듀얼 브레인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책 추천을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하고 대국민 필독서는 심도 있게 하냐면은, 제가 이전 대국민 필독서가 여러분 마음의 기술이에요. 이 책도 여러분 굉장히 얇습니다. 이 책은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 박사예요. 그 다음에 뱅상 트리브 선생님은 임상심리학자. 그냥 콜라보 자체가 미쳤습니다. 뇌과학 플러스 심리학. 여러분 이 책의 취지가 뭐냐면은, 두 분 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병원 오지 말고 이 책 읽고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주치의가 되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는 건 병원에 찾아오세요. 얼마나 의도 자체가 좋습니까? 이거는 프랑스 책이기 때문에 고 대표님이 만약에 판권을 안 샀으면은 우리나라에는 이 책은 안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너무 진짜 행복하게 특강을 30개 넘게 찍었어요. 그래서 삐추 부부 추억님 이게 댓글이 최근에 올라온 건데, 안녕하세요 신박사님, 오래전부터 영상은 잘 보고 있었지만 댓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나의 시간이 없어지면 한편으로 보면 또 있기도 하고, 최근에 사건이 있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을 만났어요. 이 책이죠. 신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책이고, 저도 고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절대 접할 수 없는 책이에요. 영어 책이 아니니까 또. 특강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세히 책을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자세히 읽게 된 것 같아요. 1회 독후에 필사를 통해서 열심히 읽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과의 사이도 아이와의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진짜 울컥해요. 이건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제 마음 하나 바꿔 먹었을 뿐인데 여기에 진짜 그냥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퓨처셀프랑 연결되고 퓨처셀프랑 또 연결되고, 이 책 다음으로는 퓨처셀프를 특강과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또 제가 바뀔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듀얼 브레인 특강도 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는 거는 믿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 책이라고 제가 다 좋다 그럴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 이따 뒤에 싱큐베이션 책이 요번에 4권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저희가 1월 2월에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심지어 아예 유튜브에 소개도 안 해드린 책도 많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책을 1년에 1.8권 읽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고르고 골라서 추천을 해야 되고, 추천할 때도 대국민 필독서 추천하죠? 그럼 특강을 한 20개 정도는 찍어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 대국민 필독서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듀얼 브레인은 여러분 저만 좋다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이에요. 무려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뭐예요? 아마존에서 선정한 과학 분야 올해의 책이고요. 원서를 읽은 분들이 평가만 7,000개를 넘게 주셨어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니까 뭐 몇십만 명 읽으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베스트셀러, 최근에 되게 유명한 분이 추천해서 베스트셀러 된 거 제가 리뷰 교보문 거 가보니까 400 몇 개, 뭐 알라딘 예스도 있으니까 1,000개가 안 돼요. 1,000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고 평가한 건지. 그 다음에 굿리즈 들어가서 리뷰 보시죠.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5점 만점에 4점을 넘겼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평가했는데. 왜? 이선 몰리 교수는 여러분 타임지에서 뽑은 그 영향력 있는 인물, 어디에서? AI 필드에서. 여기 여러분 막 샘 알트만 막 이런 사람 뽑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이고, 제가 어떤 각오로 특강을 찍고 있죠? 유펜에서 여러분 이분이 가르치고 계신데, 유펜은 US 뉴스 랭킹으로 1위예요. 1위. MBA도 1위, 학부도 1위예요. 그냥 비즈니스 스쿨 하면 어디? 와튼이에요. 와튼. 여기 애덤 그랜트 교수님도 계신 거예요. 1년에 대학원 학비가, MBA 학비가 여러분 1억 2천이고, 졸업하려면 학비랑 부대 비용이랑 3억, 먹고 사는 거 자고 하고 하면은 4억이 넘게 드는데, 여기서 한 과목 가르치는 거 우리가 배운다는 마음으로 듀얼 브레인을 읽자는 거예요. 특강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안 가르쳐주는 한국 사례까지 더해서 정말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뽑아 먹을 각오로 읽자. 왜냐면 저는 유연함의 힘에서 그걸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MBA 한 과목 씹어먹는다는 마음으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쭉 돌아가 보면은 대한민국이 심각할 정도로 인공지능의 위험한 이유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또 책에 나왔던 부분인데, 예전에도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나? AI가 어떤 종류의 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서툴게 다루는지 미리 짐작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LLM은 정답처럼 들리게만 하는데 워낙 뛰어나서 마치 그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LLM은 능력이 실제보다 더 뛰어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거는 LLM의 구조예요. 왜? 얘네는 그냥 가중치라는 게 있고,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타타타타타타타닥 우리가 질문을 하면은 그 뒤에 나올 단어들이 타타타타타 이게 가장 최적이다라고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무조건 뭐라도 만들어내야 돼요. 무조건 뭐라도.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 듀얼 브레인은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이 마지막에 이 통찰력이 어마어마하고, 이 사람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이선 몰릭 교수가 마지막에 이런 것도 나와요. 이보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4개, 인공지능 미래 시나리오예요.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없다, 느리게 성장한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이거 넘어서는 건 뭐예요? 기계신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그냥 이분 통찰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통찰이에요. 제가 이거는 따로 소개 안 해드릴 거예요. 다 직접 서점 가서 읽어보시고 책을 통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대한민국의 처참한 상황, 제가 챗GPT로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이라는 단어를 보편적으로 정말 많이 알린 사람이 고 대표님이에요. 대한민국 성인 문해력에 대해서 다른 선진국이랑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챗GPT 4.5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신문 뭐 관련 레퍼런스들을 쭉쭉쭉쭉쭉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한국말로 썼을 때 나오는 버그인 것 같아요. 영어로 썼을 땐 이런 줄이 안 나오는데 이런 건 버그입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거 이 문해력 관련 조사를 최근에 다시 본 건데, 이거 진짜 이 경각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이건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대재앙에 살고 있어요. OECD가 발표한 2023년 국제 성인 역량 조사를 따르면 한국 성인은 16세에서 65세 문해력은 500점 만점에 249점으로 OECD 평균보다 11점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쉽지 않냐? 정말 물질적으로는 GDP 보면 나오잖아요. 풍요로워요. 뭐 안 풍요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GDP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금융으로 막 이렇게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처럼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GDP가 높아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봤더라? 우리나라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지표가 뭐냐면은, 일본이,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까먹었는데, 일본인이 전 세계 여행을 나간 것보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방문한 숫자가 더 많다 그랬나? 아무튼 미친 수준이에요. 여러분, 괌은 대한민국 없으면 진짜 그 괌이라는 조그만 섬은 국가 부도 날 거예요. 괌이라는 영은.
그다음에 뭐 필리핀가도 어마어마하고요. 대만가도 어마어마하고 지금 한국인이 다 뭐예요? 여행 1위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도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일단은 문해력이 낮아요. 2012년 조사 결과 273점에서 24점 하락했어요. 이거는 스마트폰 시대, 유튜브 시대 때문에 막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나 유튜브로 정보 다 얻는다. 맞아요. 얻는 분들, 똑똑한 분들 있으시겠죠. 근데 어때요? 24점 하락했다니까요. 12년 조사 결과보다 13년 만에 우리는 문해력이 24점 떨어졌어요. 그러면 딴 나라든 안 떨어졌을까? 딴 나라도 떨어졌겠죠. 조사에 참여한 31개 중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특히 성인의 문해력 수준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 1 수준의 이하 비율이 13%에서 31%. 그러니까 이건 아예 대하가 안 되는 거예요. 문해력 가장 낮은 단계는 정상적인 대하가 안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높은 4, 5 수준의 비율은 8에서 6%로 감소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진짜 책을 많이 보셔야 돼요. 연령별로는 16에서 24세 청년층의 문해력은 평균 점수가 276점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아요. 왜요? 우리나라 입시에 몰빵을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높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사교육에 돈 많이 쓰는 나라 없을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최악이에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하락하여 50에서 65세 연령층은 217점으로 OECD 평균보다 56점. 지금 우리나라 50에서 60에서는 전전두엽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리더에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그렇죠? 반면 핀란드, 일본, 스웨덴은 선진국들이잖아요. 그렇죠? 핀란드는 296점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고 일본은 10년 전과 비교해 문해력이 상승한 부럽다. 일본 부럽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문해력이 10년간 하락하였으며 특히 고령층에서 문해력 저하가 두드러짐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대 간 교육 및 훈련의 질과 양 차이 그리고 노화에 따른 역량 저하 등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연령대별 맞춤 교육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독서, 언어 공부 이런 게 짱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저희 지금 이 듀얼 브레인이랑 연결해서 하나 실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의 폐해고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쓰레기 정보가 얼마나 넘쳐날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듀얼 브레인에 관한 블로그에 글이 있더라고요. 저희 책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100% 챗GPT가 썼거나 다른 인공지능이 썼어요. 듀얼 브레인이란 무엇인가? 빠른 사고, 느린 사고. 이거는 그거죠. 그 노벨상 받으신 분. Fasting Thinking. 생각에 관한 생각인가? 아무튼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기 댓글을 써드렸어요. 이거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거 책 내용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거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 댓글을 삭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겁하셨는지. 왜냐면 클릭이 조금 들어올 거니까 다른 분들 거 보고 사이보그, 켄타우로스 책에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또 써져 있어요. 안 지우시더라고요. 지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 닉네임이 종교 관련된 거였거든요. 저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닉네임 제가 블로그 들어가 보니까 거의 종교 관련 컨텐츠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려드렸는데 왜냐면은 이분은 그냥 사람들이 챗GPT 써서 돈 벌 수 있대. 거의 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그다음에 최근에 네이버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이런 인공지능이 쓴 글들은 좀 잡아낼 방법이 있거든요. 글들은 이미지는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글들은 저 같아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자기네가 이걸 나쁜 품질로 떨어뜨리겠다. 블로그를.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왜? 네이버도 나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인공지능 기능이 좀 탁월한 회사거든요. 당장 우리가 여러분 지금 듀얼 브레인 얘기하면서 가짜 정보가 넘칠 거다 그랬는데 듀얼 브레인에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급 정보인데 자 여러분이 인공지능 믿고 이거 알려줘 다 못 알려줍니다. 왜? 이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걸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최소한 알려주려면은 유튜브 링크를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인터뷰를 했으니까 듀얼 브레인이 어떨 건지 알려줘. 아니면은 외국에서 이거 관련된 서평을 싹 다 끌어모으면은 책 내용은 어느 정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공개가 안 된 정보에 대해서는 이 챗GPT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뭐라 그러냐? 계속 거짓말을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해력이 낮은 분들은 그런 거를 인공지능 쓰면서도 못 알아듣고 계세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떤 부분에서는 만능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골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특강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공지능을 무려 변호사가 잘못 써서 몇백만 원 그 돈 물어낸 얘기도 제가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해력 올리고 인공지능 시대 때는 여러분 프롬프트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여러분 짧게 입력하면은 좋은 걸 얻어낼 수가 없고요. 이미지를 생성할 때도 최대한 자세하게 묘사하는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글의 시대가 열렸어요. 글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럼 나도 글을 열심히 써야겠다. 읽은 거 없이는 글을 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큐베이션 19기를 모두가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아직 독서 내공이 딸리다 그러면 비기너방 가서 마음의 기술이랑 퓨처 셀프 읽고 난 읽어봤는데 읽고 서평을 써보세요. 그래서 비기너방은 제가 알기로 이거 다 성공하시면 서평 성공하시면은 디지털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싱큐베이션 방은 읽고 나서 다 성공을 하시죠? 그러면 정말로 하드카피로 그 수료증을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저희가. 그래서 꼭 그거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뭐 10% 20% 성공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근데 대국민 필터소는 요거 두 개입니다. 롱비랑 듀얼 브레인. 그래서 이 영상이 계속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도 볼 거잖아요. 난 19기 끝났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링크로 들어가시죠. 그럼 그 링크가 20기 신청, 21기 신청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미리 신청하시면은 거기 책 리스트 나와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아직 그냥 신청만 받고 있으면은 그 시점이 되면 책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신청을 미리 해놓으시면 연락을 저희가 실제로 할 때 들으니까 다음부터는 신청을 안 놓치실 거니까 미리 신청을 하세요. 제가 싱큐베이션 오래 하신 분들 좀 많이 알거든요. 정말로 똑똑해졌어요. 그분들 문해력 테스트하면 점수 진짜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싱큐베이션 안 하실 분들은 롱뷰는 뭐다? 정말로 이 리처드 피셔 작가님이 장기주의에 관해서 10년 이상 판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말 그대로 롱뷰로 살 것인가, 장기적 관점으로 살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퓨처 셀프 인문학이고요. 책의 난이도가 좀 읽기가 있습니다. 근데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 책은 역사, 그다음에 사회 정치, 사회 과학,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이 사회 과학은 자기 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자기 개발책 다 진짜 그냥 씹어 먹습니다. 너무 훌륭한 책이고 뭐 듀얼 브레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뭐 제 영상이 뭐 부족한 부분이 많겠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부분 정말 이거는 진짜 내가 이 유튜브 너무 보길 잘했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도록 별의별 거 다 악착같이 찾아오고 정리해서 챗GPT랑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